그런데 허 씨는 우리를 만나자마자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보도를 할 경우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 힌트 내야 되는데 그 MBC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그 방송국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 MBC가 막 초토화돼 버려요.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김재철 청주 MBC 사장을 신임 사장에 선임했습니다. 안광한 MBC 플러스 미디어 사장을 차기 MBC 대표이사로 선정했으며 MBC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김장겸 보도본부장을 신임 MBC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네. 미국 경제는 활성화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경제는 방위 산업체들 먹이 살리는 경제로 전 세계 분쟁을 일으켜요. 네. 그런 남북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클린턴이 네. 되면은 왜 그러냐면 클린턴은 보수 세력들이 무기 방위 산업체들이 밀어주는 사람이에요. 네. 저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뭔가 생동감이 있고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뭔가 말을 뻥뻥 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네. 저분은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에요. 네. 이 사람도 부동산 투기가 돈 벌어서 안 들어버렸어요. 벌었죠? 그러니까 투기 도박의 전문가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한반도는 전쟁이 안 나는 거예요.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은 한반도 전쟁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위험하다 이 말이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맞죠? 미국의 대통령을 한반도 핵전쟁을 막아줄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할 사람 뽑아야 되겠어요? 막아줄 사람 뽑아야 되겠죠?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밖에 없다는 거. 그게 자기 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물러나는 애가 원숭이해요. 연을까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걸 나는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내임덕이 생기면서 대선에 들어가는 거니까 1년 전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국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혼란한 민생, 국회에서는 계속 다른 법안은 통과가 안 되니까 공약한 건 하나도 못하니까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고 촛불심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가능한 빨리 하고 빨리 가버리고 물러나려고 하고 그거라도 개헌 정국으로 해서 그걸 덮으려고 이런 정국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존경받을 만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그 부모님도 나는 존경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쿠판처럼 얽혀 있어요. 이번에 당선자가 50.5%, 51% 당선될 거예요. 그렇죠. 아주 박빙이에요. 박빙.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나가기 전에 이번에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어가지고 2년 안에 탄핵 사태가 일어난다. 자충우돌이 일어난다. 그게 정확하게 좀 맞아가지고 조선일보에 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이죠? 이번 대통령이 한 3년 후에 대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개헌 정국이 올 수도 있고 정계 개편이 올 수도 있고. 5년 안에 올 수도 있다. 정계 개편이 올 수도 있다. 5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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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도 있
65세 이상 노인들은 건국수당을 주었다. 예. 자, 저게 그 TV 광고였었는데요. 당시엔 좀 황당하다고 얘기했지만은 저게 현실화 됐죠.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저 그 60세 이른바 노인수당이 2013년에 기초연금으로 현실화 됐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뭐 후퇴했다는 논란도 있었고요. 예. 절대 복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들한테 진 빚을 갚는 거니까 매월 노인들한테 50만 원 주는 거는 복지 예산 거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서로 안 하는 거, 결혼 안 하는 건 세계 1위가 되고, 파괴된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저거. 국가가 결혼하는 젊은이 한 사람에게 잘 살아라고 돈 5천만 원, 여자애한테 5천만 원 주는 거 절대 많은 돈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대로 나가면은 중국이 인구가 앞으로 20억을 돌파할 때 우리 인구는 2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불과 몇 년 후에 조금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왜? 얼마 전 우리 사회의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충격적이다. 누구도 이런 21세기를 생각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출산수당을 3천만 원씩을 주게 되면은 그 인구 3천만 명씩 주게 되면은 서로 애를 낳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 정책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허경영 씨의 얘기를 하냐면 허씨는 출산 시 3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원을 주자는 제안을 한 의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낳으면 1억 주며 기르겠다. 총리님 어떻습니까? 차라리 개별 가구당 한 명씩 놓을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면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하는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책보다 훨씬 출산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입사 후 5년간 매월 국가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월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 제도. 이를 활용한 청년 취업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수도, 멀쩡한 수도를 우리가 충청도로 옮기고 있는데 그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50조가 투입돼요. 건설업자들하고 연관된 일을 주로 많이 하려고 그래요. 수도 이전하는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청계천 만드는데 예산 어디서 나오냐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입니다. 이 공약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도시에 뭔가를 건립하고 조성하고 지원하는 한마디로 대규모 건설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되고 뭐 큰 건설업자한테 주는 거는 예산이 문제가 안 된다. 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국가 예산이 150조가 전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건국수당, 결혼수당, 출산수당 이거 1년에 47조가 들어갑니다. 47조. 320조 중에 47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성장 그건 빚 좋은 개살구라. 우리 국민들한테는 국리를 기만하는 거예요. 경제를 말입니다. 680불에서 68불에서 17,000불을 올려놨더니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싹 특권층들이 다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는 경제 살린다. 이따고 말 안 한다 말입니다. 가정을 먼저 살리겠다. 경제를 살리긴 살리되 가정부터 살려놓고
쌍용그룹 개혁안 맞아 안 맞아요? 응. 이게 흰 색깔이 이렇게 있으면 둘로 쪼개져 그룹이. 이게 쌍용이 둘로 쪼개진 거야. 하나 봐요. 대가리 잘랐어. 꼬리 잘렸어. 그죠? 위 로고의 결점은 용의 몸이 잘린 듯한 느낌을 주므로 용의 머리와 꼬리가 없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쌍용의 미래를 어떤 제3의 세력의 역사가 단절되거나 잠식될 것을 암시한다. 자, 봐요. 두 사람의 그룹 리더가 나온다. 암시한다. 하나는 사우디 사람이 가져가고 하나는 쌍용 옛날 회장이 가지고 있고 회장이 감옥 가서 안 가서 쌍용차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쌍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게 이게 몇 년도야? 1995년이야. 1995년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몇십 년 된 서류 지저분해야 안 해요. 여태 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한 거야. 이거 줬으니까. 그 한번 뒷장 제껴봐요. 이게 대우막 그룹 심벌 로고를 바꿔라. 올려보세요. 위 로고의 결점은 지구를 6번 세로로 자른 모습으로 세계를 향해 그 명성이 절정에 달할 때 갑자기 제3의 세력에 의해 몰락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맞아 안 맞아요? 그 내 입에서 나간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박근혜가 취임하기 이틀 전에 12월 17일 날 대통령 당선되기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4년 만에 청와대 거대한 구판이 벌어져서 그 뭐 굿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촛불 탄핵 그걸 개헌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제발 이거를 고치세요. 그 다음 장. 자, 대우마크를 이렇게 바꿨어. 몇 개죠? 자른 거? 하나, 둘, 셋, 네 개. 이파리 세 개. 요게 꽃술입니다. 꽃술 3개에다가 이파리 2개에서 5개. 사람의 손이야. 맞아, 맞아요. 이 손 안에 대우가 있어이다. 얼마나 멋있어? 남산공원, 힐튼 호텔. 요거 내가 거기 사람들한테 써줬던 그대로야. 자, 올려봐요, 조금. 힐튼 호텔의 정문이 남산, 목민산이야, 그게. 목민산 정상을 노려보는 형국으로 호텔 정문이 하극상의 자연 불일치를 범하고 있으므로 이 호텔이 32층에 있는 정의자 회장의 회장실의 출입구와 함께 이 상태로 계속 사용 시 호텔의 파산, 혈육 단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을 모르면 예언을 하지 마라 이거야. 다 알아요 다. 혈육 단절 등의 파국이 예상되므로 정문을 양옆으로 바꿔야 한다. 요짝 맞죠? 요쪽 남쪽으로 하든지. 여기는 북문이, 여기는 문이 동문입니다. 요거는 서문이고. 그래서 서문으로 해야 돼. 자, 바꿔야 합니다. 허경영 89년 맞죠? 12월 5일 삼성이 지금까지 너무 신중형을 택했어. 신중형. 그래, 요거는 청색이야. 그래서 삼성 마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삼성 마크가 지금 청색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이 청색은 삼성이 이건희를 떠오르게 해. 딱 쳐다보면 이건희가 딱 떠올라요. 근데 삼성이 마경영 딱 하길래 이건희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이재룡이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마크를 적색으로 바꿔야 돼. 마크는 그대로 두고 이 신중형 가지고는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려면은 적색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삼성이 도전적인 색깔을 택했다. 그러고 보니까 삼성 얼굴이 바뀌었네. 이제 아버지가 확 썰어지고 이재룡이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근데 삼성의 임원이 이런 건 누구한테 보고할까?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무도 생각해 본 사람도 없어. 허경영이니까 언제나 10년 전에 공약을 미리 발표해가지고. 그 내 입에서 나간 예언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박근혜가 취임하기 이틀 전에 12월 17일 날 대통령 당선되기 이틀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4년 만에 청와대 거대한 구판이 벌어져서 촛불 탄핵 그걸 개헌으로 덮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